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처럼 NSX를 통한 네트워크 가상화 및 보안 적용 방안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께 약 30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저희 VM웨어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을 최초로 상용화했고 데이터 센터에 구축할 전 세계 약 올해까지 해서 약 3천여 개의 고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간단한 컨셉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과 이런 오늘 그 주 토픽이 될 수 있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보안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어떤 보안 정책도 어떤 보안 유스 케이스가 적용이 가능한지와 실질적인 몇 가지 사례를 같이 소개하는 그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 데이터 센터의 크게 구성 요소를 보면 물리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버 플랫폼 아니면 얘기하면 메인프레임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X86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그런 서버와 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크게 네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 종류들이 최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IT 트랜스포메이션, 다양한 용어들로 해서 산업계 신산업혁명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IT 환경들이 점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세 가지는 이미 많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다 전환이 됐는데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가장 큰 키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부분은 이미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가장 변하지 않은 환경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이미 너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으로 해서 직접도를 높이고 하드웨어에 대한 운영 비용, 초기 투자 비용들을 절감하시는 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껴오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스파인, 립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3티어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로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이 고정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 구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좀 더 다양한 이런 가상화 기술 적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못 얻고 있는 부분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런 네트워크마저도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가상화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은 혁신적인 혜택들을 드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비즈니스 요구 상황에 대한 민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 대부분 기업 고객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변형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9개월이라는 것은 신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승인도 받고 또 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전문 디자인도 구성하시고 케이블도 구성하고 각각에 맞는 보안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들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걸 다 아울러서 평균 정도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요즘 같은 시대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IT 환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양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그 즉시 응대하기 위해서 방금 전 세션에서 들으신 것처럼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많이 쓰시고 심지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 역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IT 환경들을 지원하는 그 민첩성이 결국은 기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들에서 여전히 물리적인 환경들이 그런 것들의 큰 장애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그런 형태로 많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리지도 신규 스토리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디스크 LUN을 다시 구성하고 특정 호스트에 어사인하고 그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미리 1년 이전에 예측해갖고 신규 물량들로 새롭게 구성해가는 그런 형태에서 최근에 스토리지 역시도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그 즉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내부에 있는 SSD 반조태 디스크를 이 플래시 디스크를 그대로 가상의 스토리지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해당되는 호스트에 할당하고 가상 머신 할당할 수 있는 기술로 한 단계 진화해서 궁극적으로 약 몇 달씩 걸리는 스토리지 구성 환경들을 단 수분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네트워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보안에 대한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제어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경계막들을 꽤 강화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비용의 거의 반 정도는 결국 물리적인 대외 경계 파이어월 장비라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싱하는 구성에 대한 좀 효과적인 구성을 위한 트래픽 제어 관리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장비 위주의 형태로 대외적인 서비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이버 보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디서든지 해킹이라든지 내지는 데이터 리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막을 수 있는 형태의 환경으로 네트워크 환경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제약상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용의 통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네트워크 환경 역시가 모든 솔루션이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솔루션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장비에 맞춰서 네트워크 장비가 구매되고 이게 성능적인 이슈가 아니고 보안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단지 파이어월 장비가 그 패스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계속 물리적인 밴드위스는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파이어월 장비들 계속 추가 증설해가는 형태가 현재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결국 그걸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 라면 크게 얘기한 방금 얘기한 이런 세 가지죠.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물리적인 고정적인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가장 빠르게 그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더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물리적인 제약상을 벗어나서 두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그 즉시 9개월씩 걸리던 것을 단 수분 만에 필요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물리적인 위치의 제약상 없이 프라이빗에 있던 퍼블릭에 있던 그것이 내 데이터 센터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위치나 클라우드 토폴로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성과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개선이 되면은 보안 역시도 강화되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SDC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VM웨어가 말씀드리는 이 SDC 솔루션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키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VM웨어가 지난 약 20여 년 가까이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들을 고객분께 소개하고 실적 구축해온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기업인 저희 VM웨어가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상화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추상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자동화를 연동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적인 기능, 요즘 AI 얘기 많이 하는데 AI 같은 기능들을 같이 첨가해주고 그 위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가상화된 인프라 위에 돌아가고 있는 워크로드를 피지컬한 베어메탈에서 VM, 가상머신 중심으로 운영과 관리를 전환하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네트워크 가상화고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그럼 SDC 환경은 어떤 것이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 환경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일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은 가상화에 쓰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환경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 기술을 도입해서 서버라든지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가상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영 비용도 줄이고 초기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가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서버를 당장 필요할 때 내 현업에서 필요한 마케팅 부서가 됐든 영업 부서가 됐든 필요한 업무를 그 즉시 프로비저닝하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가상 머신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것은 수분 만에 돼요. 근데 그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정책이라든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정책, 그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마치 도처럼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SDC 환경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네트워크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혹시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잡이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SDC 환경을 적용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상화된다는 것뿐이지 기존에 하시는 작업과 똑같은 작업들 다 똑같이 해요. 단지 기존의 케이블을 직접 플러그인하고 플러그아웃하는 것들을 마우스 클릭을 바꾼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가상의 터미널을 통해서 똑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그런 환경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인 VMware NSX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치의 제약사항이 네트워크까지도 가상화로 풀리다 보니까 그것이 꼭 위치의 특정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광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전 세션에 들으신 것처럼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들을 연동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SDDC를 하기 위해 가장 맨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대한 숙제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의 가상화가 됐을 때 진정한 SDDC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어떤 형태의 컨셉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스위치를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쓰기 위해서 교체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의 아키텍처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박스를 뜯어서 보시면은 그 안에는 인텔 CPU를 탑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x86 서버와 똑같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러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이 서버와 틀린 것들은 포트 PC 이런 그 포트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돌아가는 CPU 그 위에서 다양한 기능, 네트워크 기능 지원할 수 있는 심지어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 다양한 피처 기능 역시도 네트워크 장비 안에 OS가 탑재해서 엠베디드 리눅스와 같은 이런 슬림한 OS가 탑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x86 서버랑 똑같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위치 이것이 L2가 됐던 L4가 됐던 L7이 됐던 그 스위치의 기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본연이 갖고 있는 허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들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스위치 위에 연결되어 있는 립 스위치 맨 끝에 붙어 있는 그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장비들 이런 호스트 안에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들이 다 있죠. 저희 VMware 같은 경우는 vSphere가 있을 거고요. 레드햇 같으면 KVM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엔진 안에는 가상 스위치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제 NXX가 하는 역할은 이런 각각의 가상화 엔진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스위치 기능들을 같이 연계해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그 스위치가 VMware의 vSphere가 돼도 상관없고요, 뭐 KVM이 돼도 상관없고요. 이런 가상화 환경으로 묶여져 있는 하이퍼바이저로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묶여져 있는 각각의 엔진 안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스위치 기능을 다 그물처럼 연결함으로 해서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주는, 마치 레고 블록의 판처럼 그런 네트워크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NXX라는 저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제공해주는 주 기능입니다. 제 NXX가 하고자 하는 주 기능은 이런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제공해드려요. 그럼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라든지 스위치, 로드 밸런서, 파이어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 VMware vSphere 안에 탑재되어 있는 디폴트 기능들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재하고 계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같은 이런 가상화 인프라, NSX라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인지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가상 머신화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해서 얹으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안에서 하드웨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기능만 가상 머신에 전환해서 제 가상화 인프라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은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연결처럼 허브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NX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네트워크 장비를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기존에 갖고 계신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장비 환경 위에 가상의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 머신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NXX를 통해서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저 NXX가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모델이고, 이를 통해서 가상화 환경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트워크 환경들을 변경하실 수 있고 보안 정책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3티어 구성의 립스파인 구조의 네트워크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대표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L2는 영원한 L2, L3 영원한 L3, L4, L7 그 네트워크 장비의 본연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장비들을 구매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NSX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현을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만산 넷교 장비를 쓰셔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NSX만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메이저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뭐 A사라든지 뭐 F사라 이런 회사들 가시도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컨셉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가의 모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안 쓰시고도 똑같은 효과를 소프트웨어 쪽 구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런 혜택들을 통해서 기존의 전체적인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로 봤을 때는 모든 외부 경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다 보니까 노스사우스 트래픽 형태의 티어링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파이어월 몇 개 층 레이어 위쪽에 있는 파이어월 스파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어월 장비를 거쳐가야 되는 모든 트래픽이 헤어핀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과중하게 몰리는 변목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역시도 NSX로 가상화 환경을 적용하게 되면은 필요한 지점의 점조직으로 형태로 파이어월을 따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굳이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안 정책들을 더블 체크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 헤비하게 백분에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파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어월 장비에 수백만 라인의 파이어월 룰을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슬림화 시켜서 필요하신 워크로드 단위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 안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파이어월, 로드 밸런서,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네트워크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어떤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버 가상화, X86 서버 가상화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가 2CPU짜리 서버냐
아니면 4CPU짜리 서버냐, ACPU냐, 아니면 원소켓 뭐 16화짜리냐, 어떤 하드웨어냐에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구성되어 있는 가상 파이어월, 가상 로드 밸런서가 그 하드웨어에 있는 성능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굳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똑같이 그룹해서 여러 개로 구성하실 수 없는, 그런 구성할 필요 없는 그런 비용적인 혜택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능과 비용을 다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을 통해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체 환경들을 가상화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프라이빗, 퍼블릭, 뭐 서울, 부산, 대구, 동경 어디든지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같은 IP대로, 같은 그 IP대의 터널링을 통해서 마치 확장된 VPN을 구성하듯이 네트워크의 위치 제약사항 없이 확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워크로드는 위치의 제약사항이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AWS 환경 위에서 돌아가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같은 네트워크 플로서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한 이유도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들을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뭐 기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그대로 가상 머신으로 전환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럼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인 NSX 솔루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적용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 정도 있는데요. 각각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가 이런 가상화 기술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각각의 서버 안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엔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가상화 엔진 안에는 이런 NSX를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상 스위치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엔진 역시도 이게 VMware의 vSphere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의 KVM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의 하이퍼바이저들을 다 논리적으로 묶어줄 수 있도록 각각의 하이퍼바이저 안에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의 스위치 기능들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NSX가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기능입니다. 그 위에 운영되어 있는 가상 머신들에 대해서 분산 파이어월 기능들을 통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벽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크게 현존하고 있는 건 크게 3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전형적인 물리적인 파이어월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가상화 환경을 도입해서 그 위에 원오브 가상 머신들을 가상화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 중에 하나를 이런 가상의 파이어월로 구성할 수 있는 방식.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연계한 분산 파이어월을 구성하는 방식. 3가지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진화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방화벽 방식은 기존의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지 않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죠. 이런 형태의 접근 방식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화벽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컴보 케이블 연결하시고 그 환경을 물리적으로 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 파이어월에 연결되어 있는 존 안에 있는 보안 정책 그 워크로드들만 보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식들이 전형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트래픽들이 이 물리적인 방화벽을 거쳐가서 결국 변목 형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변목 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자이언트급 파이어월 장비들 보통 약 130, 120기가 bps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방화벽 장비들을 검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변목 형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정형적인 그 보안 정책들입니다. 보안 구성들입니다. 두 번째 방식들은 좀 더 약간 진화한 형태.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화 기술도 적용했고 아직 클라우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를 좀 더 약간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상 머신을 탑재하고 있는 이런 통합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보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파이어월 장비들 입장에서는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가상 머신들이 어떤 가상 머신들이 있는지, 어떤 호스트에서 운영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 네트워크 솔루션들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가상 환경, 하이퍼바이저 위에 구성되어 있는 가상의 맥 어드레스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하는 기능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워크로드를 특정하게 가상 머신을 기존에 물리적으로 올라갔던 이런 파이어월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띄워서 가상 머신으로 만드는 방식이 이런 가상 파이어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역시 이것도 이 데이터 센터에 운영되어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의 이 특정 가상 머신으로 몰리는 병목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진화된 방식이 이런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의 분산 방화벽 정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그 호스트 안에 자체적으로 하이퍼바이저 안에 이런 그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 NSX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퍼포먼스가 딸리면은 EXX라는 vSphere라는 가상화 엔진을 계속 옆으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로 늘려가시게 되면 파이어월의 기능이 계속 분산돼서 계속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대단위로 확장이 마치 빅데이터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확장이 용이하게 성능에 맞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죠. 또한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가식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세션에 AWS에서도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보안 기능에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워크로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만약 사이버 어택이 있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느 곳에서 어떤 리크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현재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NMS 시스템을 구성해서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다 묶어서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역시도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워크로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라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웬을 타고 가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어디서 스쿠핑을 다 했는지, 어디서 데이터 리크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NSX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엔드 투 엔드까지 터널링을 뚫어준다는 거죠. 오버레이로 터널링을 뚫어줘요. 마치 VPN으로 연결하듯이 ASZ까지 어느 구간을 거쳐서 어떤 트래픽으로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센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환경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터널링을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가식성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이버 환경에서의 보안은 좀 더 지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특정 트래픽 위주가 아니라 운영 체제 단위로 관리할 수도 있고 가상 머신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고 원하는 형태로 다 관리가 가능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8가지의 보안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이런 NSX를 적용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냐? 데이터 센터에다 네트워크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 기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회사 중에 하나 타겟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타겟이라는 회사가 재작년에 엄청난 해킹 사고가 발생했어요.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엄청난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타겟은 왜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냐면 외부 경계망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 침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이어를 2중, 3중 잘 해놓고 잘 구성을 해놨는데 한번 뚫리고 나서 들어와서 가장 보안이 등급이 낮은 에어 컨디션, 항온 항습을 관리하는 PC 서버에 안에 그대로 거기서 외부로 데이터를 끄집어서 계속 보내준 거죠. 그 CTO분은 전혀 몰랐었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리크되고 있었는지, 고객 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항상 강한 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는 거에만 신경 썼지 내부에서 데이터를 빼주고 있는 거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워크로드를 다 파이어월로 2중, 3중 다 에워싸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가상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의
통합 서버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 그룹되어 있는 HR 그룹이라고 하는 이 서버들이 다 가상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가상머신 하나하나 쪼개갖고 보안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현재 네트워크 솔루션은. 그래서 만약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구멍이 뚫려서 들어갔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다 뚫리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도 비슷합니다. 프라이빗이나 퍼블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상의 스위치 기능으로 각각의 가상 머신단이 내지는 그룹핑으로 쪼개서 좀 더 보안을 2중, 3중 에워싸지 못하면은 클라우드 환경도 한번 딱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마이크로하게 물리적인 서버 단위가 아니라 가상 머신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세분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NXX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BDI 같은 인프라. BDI는 데스타 가상화 인프라입니다. 이런 BDI 인프라들을 최근에 많이 구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그 BDI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인도에서 모 콜센터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콜센터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콜센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 한 이 콜센터는 비자와 마스터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콜센터예요. 원칙적이라면 하나의 콜센터가 비자와 마스터가 서로 경쟁사인데 그걸 같은 콜센터에 둘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설사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멀티 테넌시 환경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 콜센터 직원이 막 교체로 3교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비자 카드 콜센터 직원, 내 앞에 뭐 마스터 콜센터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데이터가 쉐어링이 안 돼요. 왜? 논리적으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이어월로 구성을 해서 설사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망분리 얘기하면서 BDI 솔루션들을 많이 검토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BDI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 역시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윈도우 XP, 윈도우 2003 서버 이런 서버들이 이미 MS에서 단종 발표를 했죠. 근데 이미 대부분의 기업 고객분들은 기존의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나 기업의 스탠다드 OS로서 데스크탑에 윈도우 XP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이런 고객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단종됐다고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업무를 지키기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들에서 보안에 대한 취약성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나마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 이런 그 뭐 7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최신 환경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치들이 계속 보안 패치들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서비스 기한이 종료되어 있는 환경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물리적으로 고립시켜야 됩니다. 따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역시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상 환경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윈도우 XP도 가상 머신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가상화된 환경도 논리적으로 NXX를 통해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들을 한 번 더 에워싸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지원되지 않는 것들은 비교적 위험도가 덜한 특정한 서버만 접근하게 논리적으로 DMZ 환경들을 구성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그 NXX와 자동화 기술 연동한 형태의 보안 기능 강화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PC 쓰시다 보면은 대표적인 백신 소프트웨어를 써갖고 스캔을 돌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캔 돌리다 보면 바이러스가 감지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럼 일단은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요. 딴 데 감지 안 되게, 전염 안 되게. 그리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IT 서포트 팀의 지원을 받아서 뭐 OS를 다시 깔든지 아니면 뭐 백신 소프트웨어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잡아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IT 서포트 팀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나 그런 것들이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환경은 여러분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환경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즉시 대응을 못하는 게 서버 대수가 늘어나고 PC 환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이버 그 어택에 대한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것은 시간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를 좌지우지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연동이 되면은 그 즉시 발견되면은 전체적인 DB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태깅을 달아버려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이 가상 머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면 그 즉시 지가 알아서 격리시켜버립니다. 밖으로 뽑아버려요. 네트워크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요즘 AI처럼 AI가 잘 격리만 잘 됐으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이런 그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받았을 때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조치를 별도로 해서 스냅샷 기능을 위해서 이전 버전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태깅을 달아서 그 즉시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NSX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 이런 것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이런 뭐 백신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세대 뭐 방화벽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 트래픽 경로를 다이나믹하게 바꾼다든지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화 인프라를 인지하고 있는 방화벽 솔루션이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막 패치 업데이트 하듯이 실시간으로 NSX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주고 데이터 경로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구성들을. 이것을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어드민의 별도의 관여 없이 일괄적으로 방화벽 장비에서 일괄적으로 패치 업데이트 하신 스위치 한 번으로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데이터 경로를 바꾸고 또 가상 파이어월 장비의 어플라이언스를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기술 역시도 팔로알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NS에 연동을 했을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IDS, IPS 같은 기능들을 다이나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과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물리적인 환경이라면은 네트워크 전문 보안 전문가가 노트북 들고 와서 컴보 케이블 들고 와서 파이어월 장비에다가 꽂고 일일이 업데이트했어요. 그럼 꼭 시간 잡아갖고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1일씩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분 내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DMZ 환경에 대한 구성도 좀 더 물리적으로나 구성에 대한 걸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MZ 환경들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디펜던시를 가져가요. 파이어월 장비를 어디다 구성하느냐. 결국 그 장비의 위치와 그 장비의 스펙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고립돼서 구성이 되죠.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상 환경을 전환하면은 서버가 30대가 들어갈 게 아니라 단 3대만 들어가도 똑같은 DMZ 환경 구성할 수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치 때문에 서버도 많이 들어가고 상명공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성할 때도 구성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단순하게 가상 머신만으로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월 장비도 가상화할 수 있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안에서도 여러 개의 논리적인 가상화 DMZ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환경들이 그대로 마치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통째로 가상의 데이터 센터로 A 센터에서 B 센터로 옮겨줄 수도 있는 기술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도 뭐 사례가 있는데요. 그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 기업에서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보안 디스플레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구성하려면은 여러 개의 랩을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랩 환경을 똑같이 구성하려면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서버도 많이 들어가는 환경들을 이걸 가상 환경 전환해서 똑같은 IP 데이터로 똑같은 모의 실험들을 그 즉시 수행하고 프로덕션 환경 그냥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별도로 다른 쪽에 임팩트 없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얻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가상 터미널 기능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 중에 하나죠. 이게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방법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서 앞단에 마치 그 병원에서 멸균실처럼 앞단에다 별도의 가상의 터미널을 놓는 거예요. 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자기 워크로드 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 대부분의 그 금융권은 이런 형태의 전산실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산실에서의 이슈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가 수천 개가 있으면 수천 개의 그 업무 특성에 맞도록 그런 단말 콘솔을 다 따로따로 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환경도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보안 정책 역시도 결국은 그런 단말들이 결국은 통해야 되는 거 중간에서 파이어를 통해서 특정한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거나 특정한 워크로드로 직접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레벨이나 아니면 이 그 보안 레벨이나 아니면 접근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보안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파이어월 장비 장치가 엄청나게 헤비 워크로드를 갖는 하이 스펙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하는 것도 힘들고 트래픽에 대한 제어 관리도 힘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스위치들은 그때 존재하고 있고 각각에 있는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워크로드와 그 더미 터미널과는 1대1로 버추얼하게 가상적으로 매핑해서 쓸 수가 있어요. 터널링을 해서 서로의 간섭 없이 또 이런 그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 역시도 데스타 가상화 기술까지 연동하게 되면 비용을 2배, N배로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요.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환경에 대한 이런 보안 강화라는 것은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기존에 20년 동안 지원해 왔는데 이런 보안 솔루션이 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런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각의 1대1로 좀 더 디테일한 마이크로한 네트워크 관리 보안 기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